자, 일진법 56번째 개묘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째 육식갑자고요. 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제 을사년의 시작이죠. 밤 11시 10분에 시작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갑진년에 한 10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인월로 진입이 되겠고요.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날이 됩니다. 개묘일은 열정만이 살 길이다. 자, 목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모색하는 때 여러가지 소식들이 들려올 조짐이 있다. 기다렸던 결과 발표라든지 연락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어떤 정리 같은 것들, 모든 게 다 여러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겠으나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시도하는 때가 됩니다. 기분은 좀 다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런 개수가 뜨는 날일수록 조금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이제 부드러움이 형성될 수 있지만 좀 다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접촉이나 만남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에 임할 필요는 있다. 근데 너무 무리해서 약속 잡을 필요는 없겠죠. 계획된 부분이나 마음이 가는 곳은 괜찮겠지만 그냥 현실적인 것만으로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톤은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면 좋습니다. 이런 날은 다소 좀 예민할 수 있는 날인데, 컨디션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게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울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이제 기운이 딸린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가짐 자체가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면 좀 좋은 하루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은 이제 움직일 일, 베풀 일, 신경 쓸 일, 주변 사람 챙길 일 등등 역할놀이, 역할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떠한 존재로서 작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역할놀이에 집중.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뭐든지 좀 다소 소모적일 수 있는 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수는 이동수, 사람 만날 일, 근거리 또는 원거리 여행, 그리고 새로운 일 시도, 여러가지 다양한 관계의 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라고 하면 되겠죠. 개묘일은 다양한 만남, 관계, 일에 대한 시작,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뜻하지 않게 여러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컨디션 회복할 만한 날입니다. 컨디션이 됐든 정신적인 만족적인 부분이 됐든. 그렇게 해서 갑진년의 이제 마지막 날이죠. 개묘일 절입일이 딱 되는 그 시간에 바뀌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을사년이 이제 되는 딱 그 순간부터가 무인월로 바뀌니까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다음 갑진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육식갑자 40번째 해당하는 계묘일 일진법 오늘의 운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묘 기둥 자체는 천간 계수하고 지지, 토끼에 해당하는 묘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간인 계수 기준으로는 묘목이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면서 사왕지에 해당하죠. 좌오묘유에 해당하는 사왕지가 된다. 그리고 12운석으로는 장생, 그리고 또한 신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천을귀인에 해당하죠. 일주로 따지면 계사일주하고 더불어서 계묘일주가 천을귀인 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귀인, 학당귀인,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귀인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 그리고 나부모행으로는 금박금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은 계묘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자, 계묘일은 이민일날 제가 예민해진다고 좀 얘기를 했죠. 인목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시작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시작적인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어떤 감정적인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싸울 일이라든지 시비 붙거나 아니면 좀 컨디션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한 이민일에 이제 예민해지는 문제들이 이제 심화가 됩니다. 계묘일에는 전날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민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심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결과인 거죠. 전날 만약에 누구랑 싸웠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벌였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계묘일에는 뭔가 행동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런 때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 계묘년이었죠. 계묘년이 좀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했느냐, 요거에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민하고 계묘가 둘 다 수목운이잖아요. 천간이 수고, 지지가 이제 목이니까 같은 수목운인데 왜 이렇게 음량이 다르다고 천차만별로 차이가 클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쨌든 이민에 대한 에너지가 심화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민에 대한 어떤 느낌은 나한테 막연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한 글자 자체가 우리한테 올 때는 요게 이제 막연하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영화로 따지면은 복선이 깔리거나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형상이라든지 뭘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막 그렇게 구체적이고 막 뚜렷한 일들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간의 양기운, 그리고 지지로는 생지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 자체가 임수는 이제 양간이고 임목은 이제 인신사에 해당하는 사생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적인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 자체만으로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할 법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민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막연하다, 우리한테 어떤 상징적인 기운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면은 계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깊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뭐 좋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이거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묘일 같은 때는 이런 이민일에 있었던 일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묘일의 어떤 주의점이랄지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매일 출근하고 등교하고 늘상 하던 일의 연속이긴 한데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감정에 대한 기복 같은 게 이제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편, 뭔가 좀 뾰족한 수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계묘일, 그러니까 이제 계묘의 시점인 거죠. 연월일시 다 포함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진을 위주로 보는 거니까 요 계묘일에 관련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조금 당장 부당하거나 좀 힘들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럴 때 이제 섣불리 판단, 이거는 이제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이라든지 작업, 작업이라는 얘기는 일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뾰족한 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게 좀 돈 나갈 일 있잖아요. 돈 나갈 일. 그러니까 돈하고 시간 그리고 노동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갔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회 비용도 살펴봐야겠죠. 내가 원래 일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손실 같은 것도 기회 비용에 포함되듯이, 이런 개묘일 같은 경우에 기회 비용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새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났던 사람이나 하던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환점 있죠.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이럴 때 이제 돈이 들거나 노동력이 좀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조금 이날은 피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노동력에는 이제 정신적인 노동하고 육체적인 노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개묘일 같은 때는 여유가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를 볼 때 너무나도 좋고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룰 필요성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말씀 제가 잘 드립니다. 그 이유는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사건 사고 중에서도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피한다든지 보완을 해가지고 좀 맞더라도 좀 알고 맞는다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강의를 이제 처음 보시거나 가끔씩 제가 얘기할 때 좀 부정적인 것에 좀 집중하는 걸 보면은 이제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운을 읽을 때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욕심이고, 좋지 않은 것,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할 것, 그러니까 이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래서 이제 개묘일 같은 때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자면 굉장히 이제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묘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게 오늘 같은 날 터지면 그런 사건 사고로 변질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해결을 해줬다. 그러면은 문제의 소지를 덮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돈 문제가 터졌다. 뭐 아버지가 뭐 일을 벌렸다. 근데 엄마가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까지 그 문제가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개묘일날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크게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인자가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문제는 일어납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하지만 그 개구리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맞기 이전에 어디 건물 모서리에 맞고서 튕겨져서 다른 쪽에 어떤 화분이 파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일단 돌이 날라오긴 날라왔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개구리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맞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한테 항상 오고 있습니다. 뭐 사건 사고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격으로 맞았을 때, 아, 오늘 하루 좋다, 뭐 귀인이 왔구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악연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막 싫은 사람과 일을 같이 해야 되고, 뭐 가족 간에도 이런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즉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직으로 꽂혀 가지고 직격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묘일에 누군가는 그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오늘 자체가 뭐 최악인, 심지어는 누군가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개묘일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개묘일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육식갑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결국에 우리는 늙어서 병들고 죽는단 말이죠. 그 시기가 개묘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개묘일에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태기를 받아가지고 개묘일날 낳으라고 해서 개묘일날 출산을 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묘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제 누군가하고 좀 싸울 일이 있거나 뭔가 예민하다. 그런데 자, 싸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거나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돈하고 시간, 노동력, 이 기회비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싸울 일이 있거나 뭘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개묘일날 생겨요. 근데 요럴 때 드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동력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예요. 뭐 거리가 먼데 거기 이동해서 가야 된다든지, 요럴 때 이제 뭐 소송을 준비하거나 작정하고 가서 뭐 물건을 이제 뭐 바꾼다든지 막 여러 가지로 막 클레임을 걸고 막 서비스를 받고 막 이래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런 노동력이 많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있잖아요. 뭐 택배 비용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주문한 물건 바꾸고 교환하고 막 뭐 하고 하면은 되려 더 배송비만 더 들어가는 것처럼, 요럴 때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손해날 소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운이 좋거나 안정적인 그런 삶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소속감 내지는 가족관계, 부모복 이런 거를 좀 따질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똑같은 사주팔자 또는 어떠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아놔도 그 안에서 유독 안정감을 보이는 사람은 이 소속감이라든지 가족관계에 대한 유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하더라도 성급하지 않고 안정감 있고 여유도 넘치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가 좀 화목하지 못하고 매일 싸우거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불만이 많고 뭔가 이렇게 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뭐 투정을 부린다거나 막 이럴 소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가 꼭 안 좋아야만이 우리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는 대체로 그러한 여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당연히 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죠. 우리 부모, 또 그리고 우리 부모는 부모의 부모니까 조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진로적으로 방황하고 연애가 안 되고 결혼에 실패하고 뭐 이혼을 하고 사업에서 망하고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족 탓이고 부모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능력을 키우고 발현시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숙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숙성이 결국에는 이제 교육이잖아요.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가서 쓰임을 받는 그 상태까지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희생해줄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부모나 어떤 어른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겠죠. 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세상 밖을 나가서 머리를 써야 하는 사람이 몸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막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외우고 쓰고 막 시험 보고 이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각자가 주어진 그런 탤런트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위치나 포지션, 소속감, 형제 관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누구는 막내로 태어났으면 좋을 팔자가 있고, 누구는 마지로,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나서 좋은 팔자가 있는 반면에 애매하게 중간에 껴가지고, 또 중간에 껴가지고 또 괜찮은 케이스도 있겠죠. 오히려 중간에 꼈는데 책임은 없고 혜택은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 팔자마다 좀 그런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볼 때, 아, 이 사람의 이제 위치나 포지션이 어떻고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이 100%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상담을 하거나 뭐 고민에 대해서 물어볼 때 보면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있고 고치는 병이 있듯이 솔루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가, 이런 거를 이제 모색을 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내가 지금 힘들다, 고민이 많다, 지금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막 극심하다, 이럴 때는 좀 우울감에 빠지기 좀 십상인데, 그 본질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만의 어떤 문제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최선이란 얘기는 내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맨날 그냥 뭐 귀인만 찾고 운만 따지고 이런다고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좀
뭔가 아쉬운 감이 있는 거고, 정말 죽기 살기로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항상 안 따라준다든지, 또는 나보다 노력을 덜한 애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로 흔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데, 그 현타가 오는 이유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다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묘 일에 제가 이제 관련된 얘기라서 꼭 하는 것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의 제 느끼는 점이나 또 이런 일진이라든지 운세를 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관념이라든지 마인드를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좀 관대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옥죄고 뭐 그렇게 허리띠 졸라 맨다고 해서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적절한 소비가 더 큰 소득을 불러올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계묘일인 오늘 뭐 여러 가지 소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한 번쯤 오늘 같은 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좀 특히나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 고민거리가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녹화하기 이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게 좀 해달라고. 그 누구한테든 간에 그래도 이제 고민이 많으니까 이런 사주에 관심을 갖고 또 운세라든지 이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들을 정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 속을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기운이 빠지고 힘들고 누군가 끌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스스로 이제 기운을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기운을 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들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고, 목일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묘일, 이민일보다는 조금 더 예민해질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우리한테 많은 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자, 목일간 오늘 같은 계묘일에는 이제 엄마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수 때는 어제죠. 이민일에 해당하는 임수 때는 그렇게 막 인성에 대한 작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나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인성을 의식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인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막 학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엄마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집에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가 도시락도 안 싸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확실히 엄마의 손이 많이 간 아이들일수록 뭔가 퀄리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상관없습니다. 뭐 나이가 뭐 환갑이 넘어도 상관없고요. 뭐 10대든 20대든 항상 부족한 입장에서는 늘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를 낳아준 성별로서의 여자가 꼭 돼야만 엄마가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이 엄마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배우자라든지 이성이 그런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준다.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 천간의 인성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좀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필요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강하면은 나가서 싸우게 돼 있고요. 약하면은 상황 판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상황 판단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정보죠. 뭘 알아야지 내가 지금 나설 땐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 가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정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몸을 움직여서 지금 당장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약한 사람일수록 정보가 필요하고 좀 더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꼼꼼하게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잘 해주는 사람이 이제 엄마죠. 예, 엄마가 우리를 낳아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엄마는 그렇게 꼼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엄마 같은 꼼꼼하고 나를 정말 잘 알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엄마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왜 생각이 많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막 많잖아요. 왜 생각이 많냐?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성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적인 부분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는지, 또 할 때만큼 자본적으로 내가 뭐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본으로 시작을 했는지, 뭐 누구는 이제 부모님이 등록금 내줘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막 알바해서 장학금 받고 막 엄청 일하면서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순전히 공부만 해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시작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인성의 문제점들은 시작이 잘못돼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사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진법을 좀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주 이론에 대한 이치,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십성에 대한 통변이라든가 오행에 대한 어떤 생각제와의 이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나 꼭 일진이 아니어도 뭐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라든지 이런 걸 대입할 때 적용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이 개입이 될 때 보면 시작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일간,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임수를 쓰는 법이 없고 계수를 쓰는 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생조를 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날 목일간 그렇게 나를 좀 챙겨주고 꼼꼼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에 대한 인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던 일에 대한 부분이나 공부가 좀 힘들거나 너무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걸 뭘 해볼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겠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든지, 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다가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새로운 방향을 또 모색하고 여기저기서 주워듣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게 나한테 좀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번쯤 이제 일탈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목일간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천간의 인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 있는 비겁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에 있는 비겁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존재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목이 봄에 태어나거나 임묘진에 목이 튀어나왔다 해서 목이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을 보통 시작이라고 하고 어린 나무, 즉 우리의 성장기에도 유년시절, 초년기를 나타내는데 그 시기에 고집이 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가 이제 고집이 셀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막 부모를 막 이겨먹는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목이 강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강하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어린 아이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그 강하니까 얘를 어디다 갖다 써먹는다? 어린아이가 강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해도 그 본인에게 어떤 주어진 사명감이라든지 성장하는 어떤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건 금극목 쳐야 된다, 무조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장을 시켜야 될 때는 나무가 강하고 약하든지 간에 그럴 때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인성으로 생존을 해줘야 될 때는 또 생존을 해주고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죠. 어린아이가 뭐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뭐 격투기 선수 시킬 겁니까? 이 타고난 재능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발현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이런 비겁이 올 때마다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고, 지지에 있는 묘목하고 연결된 목일간인 만큼 꼼꼼하고 까칠해집니다. 굉장히 집요해지기도 하는 거죠. 집요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요해질 수도 있고요, 집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치에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면 상대방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만날 때가 있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 그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부분에 맞춰서 이런 목일간이 꼼꼼하고 까칠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집요하거나 집요한 사람을 만나서 좀 애간장을 녹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뭐 필요한 부분이다,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광합성 작용이 필요하겠죠. 햇빛을 보고 좀 밝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려면 자신감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사주 공부 같은 것도 막 실력을 막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 그 자기를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막 업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시면 돼요. 뭐 선생님이랄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제 친구들을 봐주든 뭐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힘과 용기를 얻잖아요. 그럼 실력이 그때 늘어요. 아무리 내가 잘 봐도 별로 피드백도 없고 그냥 맞는 것 같네 이러고 넘어가면요, 우리 안에서의 어떤 세포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에너지를 뿜뿜 시키듯이 성장을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 따뜻한 기운,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 때 그런 소통을 좀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잠을 잘 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천간에 수가 떴으니까 여기 이제 잠을 잘 자긴 했어. 그러니까 오래 잤는데 깊은 잠을 못 잤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잠을 오래 잤는데도 피곤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에너지 충전이 잘 덜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컨디션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목일간 분들도 개묘일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다사다난할 수 있겠지만 잘 보내시고 갑진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일간을 볼 것 같으면은 천간 관성이죠. 이런 화일간의 키워드 개묘일에는 방해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좀 들끓고 불이 타오를 때 이 개수 같은 먹구름이랄지 뭐 이슬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자극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됩니다. 관문이 되기도 하고요. 잘하면 레벨업이 되는 것이고 불편하면 요럴 때 항상 고배를 맛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만큼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인데 꼭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화일간들은 병하든 정하든 하기 싫은 일인데 꼭 해야 할 일이 개묘일날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늘상 하던 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유독 하기 싫어. 막 다른 거 하고 싶고 지긋지긋한 거 있죠. 요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만나던 사람도 이상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짜증나고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기분 탓인 거죠. 유독 내가 보기 싫어하는 점들이 막 보인다든지, 그래서 막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취준생이든 주부든 간에 일단은 일상 자체가 오늘은 좀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불만이 없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막 특별하게 뭐가 이제 오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먼 미래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냥 뭐 뾰족한 수라 해가지고 들쑤시고 다니다가 고배를 맛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은 수지타산에 맞게 계산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처리할 일들, 밀린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오는 거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이 오늘은 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오늘까지 이제 밀어놔가지고 오늘이 마감 기한이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시기에 임무 완수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지는 인성으로는 묘목으로 연결되니까 디테일한 작업이 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일이라든지 그 전전날 뭐 경자일이라든지 신축일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대충 했다고 하면 요때만큼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요때만큼은 이제 걸려요. 다시 해오라고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좀 더 꼼꼼해지는 날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꼼꼼해지고요. 뭔가가 본인도 만족이 안 되는, 더 계속 이제 꼼꼼해지려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대충대충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뭔가 좀 집요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만큼 어쨌든 증명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죠. 묘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증명을 좀 해 보여야 하는, 테스트 받거나 확실하게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이 방법 저 방법 써가지고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임무는 7.8기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우울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뭐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친구 만나서 또 이제 막 고민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런 뭐 정신과 상담을 받든 심리 상담을 받든 뭐 사주나 타로를 보든 뭐 신점을 보러 가든, 누군가한테 의논하거나 그냥 조언이라든지, 혼자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도 누군가가 좀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맞는지 확인하려는 분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화일간의 특성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두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텐션 조절을 잘 해서 무게감을 좀 가볍게 하고 좀 밝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화일간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계묘일까지 넘어가면 이제 갑진일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게 간목이 뜨는 그 시점에는 이제 공망이 새로 바뀐다 해서 출공이라고 하는데, 진사공망에서 인묘공망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 되죠. 갑진일부터. 그래서 화일간도 여러 가지로 계묘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뭐 파티 같은 거 여실 분들은 파티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죠. 자, 토일간은 천간 재성입니다.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든 기토든 정말 필요한 인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과치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오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 좀 더 피부로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결과치가 나오든 일에 대한 뭐 월급이라든지 돈을 받든 그런 것보다도 내 만족도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걸 얼만큼 만족하고 인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솔루션은 이제 화에 대한 인성의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화의 작용이 제일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라고 하는 결과를 봤는데 그걸 또 내 거라고 인지하는 것은 또 인성의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일간들은 이제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돈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내 거라고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런 화라는 인성이 관장한다. 그래서 그러한 인성으로 얼만큼 사주가 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인성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제 뭐 나부 모행으로 쓰든 공엽이라든지 허자로 뭐 불러가지고 쓰는 분도 있고, 뭐 지장간에도 있잖아요. 뭐 진술충미라든지 하다못해 뭐 인목이라도 있으면 인중병화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뭐 확보는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태로 내가 이런 화를 좀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화가 필요한 거니까 본인도 좀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아까 목일간 할 때 얘기했듯이 이런 토일간도 이런 계묘일 같은 때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집안이 좋은 친구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요즘 뭐 금수저, 뭐 다이아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저론이라 해서. 그래서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본인의 능력 가지고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죠. 그래서 집안이 좋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간다. 그 집안은 대대로 준비를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어떤 역량으로 그 집안과 어떤 대결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계통과 어떤 질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만족도에서는 화라고 하는 인성, 그러니까 계보죠.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또 내가 지금 이거를 새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하고 연관이 돼서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고서 하는 건지,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노력해서 하는 건지, 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치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하루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에 있는 관성 묘라고 하는 것은 이 토한테 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도 한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동반을 합니다. 의무 압박에 따라오는 거니까 누가 막 자극을 심하게 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굉장히 그런 좀 압박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법인데, 물론 또 결과가 따라오는 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따라오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반이 없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토일가는 그냥 단순히 뭐 오늘 돈을 쓰고 뭐 아니면은 뭐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하고 뭐 사람 만나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좀 스트레스가 다소 생기더라도 진지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죠. 뭐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고 앙금도 좀 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법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토일간도 어쨌든 오늘 계묘일 다양한 어떤 국리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일간 분들이 많으니까 결과값에 대한 만족이 좀 될 날이 좀 왔으면 좋겠죠. 자, 금일간은 천간 식상입니다. 개수로 나와 있고요. 이게 경금이든 신금이든 개수가 떠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이렇게 개수가 오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일이 수반이 된다는 얘기는 남 좋은 일 하기 좋은 시기라는 얘기죠. 대부분 수를 쓸 때는 이제 임수를 많이 쓰는데, 이 개수가 오게 되면 이 금이 굉장히 어떤 정교해집니다. 꼼꼼하고 정교해지고 좀 전문가들이 좀 많아요. 뭐 일주로 따지면 경자일주라든지 뭐 자월의 경금이나 뭐 신금이나 이렇게 개수의 정기가 들어있는 이런 자수하고 연관된 경신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꼼꼼하고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금일간은 수를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의 어떤 끼와 재주, 어떤 감성적인 통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만족도라든지 본인이 바라보는 사고 자체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작동이 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막 세상이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다 짜증나고 막 엎어버리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이런 재수없는 일들이 맨날 벌어지는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뭐 불과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일간 계묘년에 고생 많았잖아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그렇고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고배를 마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게 이제 개수가 이제 굉장히 금을 번거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 좋은 일 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식상인데 임수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겁니다. 근데 개수는 묵직하게 들어와요. 묵직하게 들어오고 좀 억울한 일이라든가 감정 소모가 심할 때가 돼요. 그래서 서운한 일,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망할 일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본인도 실망을 하지만 본인도 실수를 많이 하는 때이기도 해요. 본인이 뭐 완벽합니까? 뭐 신은 아니잖아요. 나도 실망을 하지만 나도 이런 개수가 뜨는 시기에만큼은 늘 실수가 따라오거나, 또 부분적으로 한 면은 내가 막 엄청 서운한데 다른 한 면에서는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망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묘년을 생각을 하듯이 이런 계묘일도 금일간 분들 한번 생각을 좀 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양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불과 작년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갑진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 정도로 와야, 다음 달 을사월 정도로 와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진정한 갑진년이 왔구나 이제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는 계묘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계묘년의 느낌을 좀 빌어서라도 계묘일을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일간들 아마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이런 묘목 같은 걸로 현실적인 문제 있죠. 돈 관련된 거 이런 거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하고 발품 팔러 다니고, 생활적인 부분이니까 뭐 이사 이동 이런 거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가장 역할, 이거는 뭐 여자 남자 뭐 장남이고 차남이고 막내고 할 거 없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가장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만 찾는다거나, 내가 또 일 터지면 어디든 맨날 찾아가서 막 뒤치다거리 하고 막 이런 일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피곤한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계묘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묘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한 돈적으로도 많이 좀 쪼들리고, 원래는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도 이상하게 계묘년 지나오면서부터 거지가 되는 그런 분들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천간에 있는 식상 개수 때문에 이 번거로운 일을 했잖아요. 그냥 효율 좋은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래 그냥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남 좋은 일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좀 추스리고 있는, 또 그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가장의 무게란 원래 다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복이 크게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니까, 장남이고 장녀고 그 역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맞이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웬 외국에 나가 있고 생전 병원도 안 모시고 다니고 막 장자 노릇 안 하는 자식들도 많죠. 결국에는 집안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계보가 그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처남이건 뭐 맏며느리 큰며느리도 아닌데 뭐 둘째 셋째 며느리인데 괜히 큰며느리 역할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다 그대로 뿌린 대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묘일 멘탈 관리 잘해서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간은 천간의 비겁 개수가 왔어요. 이게 임계수일간 통틀어가지고 이 개수가 운에서 오면은 형체를 알 수 없는 거에 막 끌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런 뭐 사주나 역학, 뭐 타로, 다 여러 가지 것들에 이게 마음이 좀 동하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럴 때 간혹 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적인 그런 금전 사기가 아니어도 사람한테 이렇게 속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게 돼서 실망을 하는 것도 결국엔 이제 사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유혹에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유혹에 이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를 꼬시려고 하진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 가자고 한다거나,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우리 막 학창 시절에도 막 그렇잖아요. 친구가 꼬셔가지고 어디 막 땡땡이 치자, 막 담 넘자 막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단체로 두드려 맞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수일간은 특히나 이런 개수가 왔을 때 그냥 뭐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임수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는데, 개수 때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쓰나미가 오더라도 임수의 경우에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쓰나미를 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수는 쓰나미가 바로 내 목전에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디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라서, 개수가 작은 물이고 뭐 임수가 큰 바다고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이 접근하는 어떤 거리감에 대해서 보셔도 되겠죠. 임수는 좀 막연한 거,
물은 물인데 물에 대한 좀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막연한 거. 그냥 뭐 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 힐링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개수는 직접 우리가 물을 뭐 마시거나 만지거나 고기 잡거나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거를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일관 분들 굉장히 유혹에 좀 걸릴 수 있는 거니까, 투자 같은 거 이제 하시는 분들 오늘 유혹에 좀 혹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예. 투자라든지 오늘 특히나 뭐 계약서 써야 될 상황이 있다, 물건 살 일 있다 이러면은 괜히 가서 안 사도 될 물건 뭐 산다거나, 영업사원이 괜히 이제 꼬셔가지고 계약 기간도 뭐 연장한다든지 막 옵션을 더 넣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겠죠. 유혹에 좀 넘어가지 않게끔 잘 알아두고 계시면 좋다. 자, 지지에 있는 식상 같은 경우에는 묘목으로 연결이 돼서 이거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하고 싶은 심리를 나타냅니다. 누군가는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시도에 그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계묘일 같은 경우에는 이 묘목 때문에라도 집요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뭐 전문가를 부른다든지 끝까지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때인 거죠. 여기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든 어떻게 해서든 하려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대신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출이 너무 지나치면은 결국엔 손해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 점만 좀 주의를 해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죠. 특히나 이런 수일간에 이제 묘목이 있으면은 고집 또한 아주 장난이 아닌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연결된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고집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날인 거죠. 꺾을 사람 있으면은 뭐 꺾어 봄직하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가 계획을 한 건지, 또 오래 쓸 물건이나 또 사람과 인연을 맺더라도 오래 보고 지낼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좀 선택이나 어떤 분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일간 분들 지지 있는 식상으로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회포를 푸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이제 괜히 굳이 가려고 하지 않은 데를 뭐 끌려다닌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딱 치고 빠지기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묘일 전반적으로 수일간 움직임이 좀 강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뭐 사람 만나고 괜찮은 날이죠. 물건 같은 거 새로 사고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묘일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예민해지는 이민일에서 좀 더 디테일해진다,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민일하고 연관이 있다. 계묘년에 대한 생각, 작년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계묘의 문을 1년 동안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그 계묘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60일 뒤에 또 계묘년이 또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 6월달 정도 됐을 텐데 6월 초가 되겠네요. 그때도 이제 계묘일이 오는 거니까 그때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계묘일마다 항상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패턴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계묘일은 항상 1년에 또 6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6번만큼은 내가 예상을 하면서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대비를 해야겠구나, 역시나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고 지나가면은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초반에 설명한 거 잘 숙지하셔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또 무탈한 계묘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